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수리남은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남미 최대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 선박 냉동기사였던 조봉행은 1994년 5월 빌라와 관련된 1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한국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지역인 수리남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은 이전에 조봉행이 8년 정도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1995년 조봉행은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미리 꼭 알 선의를 했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자 다른 수입원을 모색한 것은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봉행은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을 벌여 자신의 마약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리남의 고위 정치인, 공무원, 군 관계자 그리고 수리남 대통령인 데시 바우테르서와 두통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후 수리남 대통령은 자신의 별장을 조봉행에게 내주었고 별장은 마약 운반책의 숙소로 사용이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조봉행은 한국 교포 100여 명을 모아서 남미에서 유럽으로 대신 원석을 전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남미에서 온 한국인 주고 제이씨의 여행 가방에서 코카인 37kg이 발각됩니다. 무려 1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마약 운반 측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은 현지에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영화집으로 가는 길에서 배우 전도연이 연기한 인물이 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봉행의 마약 사업은 전 세계로 퍼져갔고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조봉행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본하고 마약 거래를 하고 있던 조봉행이 한국에도 마약 공급을 위해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정원과 검찰은 조봉행 체포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조봉행이 수리남 정부를 매수했기 때문에 쉽사리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조봉행을 잡으라는 듯 뜻밖의 돌파구가 생기게 됩니다. 수리남에서 사업가 K씨가 홍어 사업을 하다가 조봉행 때문에 홍어 사업에 실패하고 낭패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국정원은 K씨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K씨는 위험을 감수하고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은 DEA와 합동작전으로 K씨를 마약거래 브로커로 위장시켜 조봉행에게 접근시켰습니다. 이후 K씨는 조봉행 부하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였고 K씨는 국정원과 연락을 하면서 잘 때는 권총을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변기태는 국정원이 아니었고 조봉행의 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조봉행의 한국인 부하 A씨가 K씨의 정체를 알아채고 맙니다. 곤란에 빠진 K씨는 힘겹게 A씨를 설득을 했고 K씨와 국정원의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음이 변한 A씨가 배신을 했고 K씨는 살해되기 직전 조봉행을 불렀고 애를 써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2008년 국정원과 DEA는 조봉행을 검거하기 위해 공동작전에 착수를 했고 2년여의 노력 끝에 K씨는 한국에 보낼 2톤 무게 1조 원이 넘는 코카인이 있는 창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국정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DEA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작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서 K씨는 신변에 위험해져 조봉행에게는 마약 거래상을 만나러 간다고 불러대고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K씨가 귀국 후 국정원과 DEA는 조봉행을 수리남 밖으로 유인해 체포하자는 새 작전을 모색합니다. K씨는 전화통화로 조봉행과 마약 거래를 제안한 후 조봉행의 전화를 일부러 며칠씩 받지 않고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조봉행은 이미 마약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매우 조급했습니다. 미끼를 물은 조봉행은 구매자와 함께 수리남으로 오르고 재촉을 했지만 K씨는 다른 핑계로 거절을 하고 괌으로 오라고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조봉행은 미국 땅까지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 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접선지를 범죄인 인도와 현지 사법당국의 협조가 가능한 브라질로 변경을 하였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조봉행은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K씨는 조봉행을 1년간 어루고 달래며 설득하여 다시 조봉행과의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2009년 7월 23일 오후 5시 브라질 상파울루의 과를료스 국제공항
국정원, KC 브라질 연방경찰은 주변에서 잠복을 했었지만 약속 시간이 넘도록 조봉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조봉행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마침내 체포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인도된 마약왕 조봉행은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형이 확정받게 됩니다. 조봉행은 현재 출소하여 수리남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남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병으로 2016년 출소한 후 광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민간인 조력자는 총 3명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조봉행은 검거되지 않고 살아있었을까요?